지정 폐기물의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근데 지정 폐기물의 종류들 중에서 일단 종류를 먼저 큼직큼직하게 보면 첫 번째,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식성 폐기물이 있어요. 부식성이라는 것은 산만 부식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알칼리 부식도 있어서 폐산이나 폐알칼리 같은 것들은 부식성 폐기물에 해당이 돼요. 근데 만약에 산성인데 pH가 6짜리 도산성이고 pH가 2짜리 도산성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pH 6짜리 도산성이고 pH 2짜리 도산성인데 둘 중에서 부식성이 뭐가 더 강해요? 2짜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산성이 다 지정 폐기물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산에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pH 2 이하인 폐기물에만 우리가 지정 폐기물로 지정을 하고 pH가 뭐 3, 4, 5 이런 것들은 산성이라 하더라도 지정 폐기물로 구분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거 이따가 다시 볼 테니까 일단 큼직큼직한 것부터 특정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부식성 폐기물 3번에 보시면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기물 이런 것들은 지정 폐기물에 들어가고요. 4번에 보시면은 폐유기용제 폐유기용제도 지정 폐기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폐페인트나 페라카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폐유 7번에 보시면 폐성면 성면은 유해한 거 아시죠? 그래서 폐성면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막 뉴스 같은 걸 요즘에 폐성면을 건축 아무리 단열 효과와 내열 재료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면 잘 못 써요. 근데 옛날에 설치한 그런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이런 단열재로 성면 많이 써서 사람들이 뭐 지하철 역사의 성면에 다 철거하느니 뭐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하다못해 그 사람들이 쓰는 마스크,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 장갑 이런 것도 다 폐기물이에요. 지정 폐기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해서 성면을 처리하는 방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워낙에 유해성이 강하니까. 그래서 폐성면, 그 다음에 8번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PCB잖아요. 줄여서, 그쵸? PCB라고 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함유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지정 폐기물, 9번에 폐유독물, 10번에 의료 폐기물, 의료 폐기물도 지정 폐기물 안에 들어가요. 모든 법은요, 예외적인 법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쵸? 그래서 11번은 그 밖이에요. 그 밖에는 안 외우셔도 되니까 지정 폐기물의 종류는 10번까지만 외워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큼직큼직한 거 이제 대충 눈으로 보셨으면 지금 당장 외우기가 힘드니까 대충 보셨으면 제가 큼직큼직한 거 밑에다가 가로 열고 010000, 020000 이렇게 숫자를 써놨어요. 얘네들의 지정 폐기물의 분류 번호예요. 지정 폐기물의 분류 번호. 외우셔야 돼요. 지정 폐기물의 분류 번호도 첫 시간부터 이러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어요. 법은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010000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답으로 잘 안 나오거든요. 폐산, 뭐 폐유기용제 이런 것만 시험 문제 잘 나오지 특정 시설에서 1번이니까 잘 안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1번이고요. 01 그러니까 뒤에 0000은요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분류를 하는 거죠. 특정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인데 그 중에서 폐합성 고분자 화학물이고 그 중에서 폐합성 수지다 그러면 뒤에 0100 아니 뭐 010101 010102 010103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것까지는 다 외우실 수 없으니까 앞에 것만 특정 시설에서 배출된다 그러면 1번 그 다음에 부식성 폐기물이다 02번 2번 그 다음에 유해물질 함유한 폐기물이다 030000 지금 도움이 되지를 않는데 폐유기용제다 그러면 04 0000 전 폐유만 외웠거든요. 폐유 어떻게 외웠는지 감이 잡히시죠? 폐유 6이잖아요. 6 그쵸? 잘 나와요. 폐유 060000 성면이 7번이에요. 성면 0700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함유 폐기물 08 폐유독물 09 해서 번호를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 이거 지정 폐기물의 분류 번호가 바르게 적혀지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왔던 적도 있고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일단 지정 폐기물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갔는지 큼직큼직하게 보시고 두 번째로는 지정 폐기물의 분류 번호가 다 있다. 분류 번호를 외워두시는 게 좋다. 이따 문제는 같이 풀어보시고 이제는 아까 예를 들어서 부식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산과 알칼리가 다 부식성 폐기물인데 모든 산이 다 지정 폐기물은 아니다. 그래서 그 지정 폐기물의 분류 정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010000에 해당하는 것은 폐합성 고분자 화학물과 온이류, 폐농약 이런 것들은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지정 폐기물에 해당이 돼요. 찾고 계시죠?
그래서 폐합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고체 상태인 것은 제외하고 폐합성 고무 같은 경우에도 고체 상태인 것은 제외한다. 뜻을 아셔야 돼요. 법도 그냥 생각 안 하고 읽으면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고체 상태인 것은 지정 폐기물이라고 안 본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폐합성 수지와 폐합성 고무가 들어왔는데 고체 상태래요. 그럼 얘는 그냥 사업장 1번 폐기물로 볼 수 있어요. 액체나 이런 상태만 지정 폐기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번에 온이류 있죠. 온이류. 온이류 보이시나요? 온이류는 보통 슬러지 같은 거 말하는 거잖아요. 중요 표시하시고 옆에 수분 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 함량이 5% 이상인 걸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분 함량이 95%. 근데 우리 수질 파트 할 때 했었는데 온이라는 것은 슬러지고 슬러지라는 것은 고형물과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분 함량이 95%래요. 그럼 당연히 고형물이 5%거든요. 둘 중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데 수분 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 함량 얘가 95%가 안 된다라고 하면 얘는 고형물이 5% 이상이잖아요. 고형물이 5% 이상인 경우에만 한한다라고 했어요. 수분 함량이 그러니까 95%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폐기물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정 폐기물로. 그래서 온이류는 어떤 것만 지정 폐기물로 지정을 하느냐 이 기준 외우셔야 되고 수분 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 함량이 5% 이상이거나 두 개 다 외우기 힘들면 온이는 고형물 함량이 5% 무조건 이상이어야지만 지정 폐기물이다. 이렇게 한 줄만 외우시면 슬러지랑 연관되어서 수분은 95%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지정 폐기물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이에는 폐수 처리에서 발생된 온이나 공정 상태에서 발생된 온이 같은 것들이 다 지정 폐기물에서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구분이 되는 거고 다번에 보시면 폐농약이에요. 그쵸? 폐농약 줄쳐놓으시고 농약을 제조하는 업소나 판매하는 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농약 같은 거 농사 지을 때 농약 쓰잖아요. 그 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이에요. 아시겠죠? 다 만들고 제조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로 보시면 부식성 폐기물이 있는데 중요 표시하시고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부식성 폐기물 폐산과 폐알칼리가 있는데요. 폐산이나 폐알칼리나 액체 상태 폐기물로서 중요 표시 pH가 얼마 이하인 것만 지정 폐기물로 지정을 해요. 2 이하인 것만 폐산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폐알칼리라고 해서 모두 pH가 뭐 9짜리, 10짜리 이런 것들은 알칼리성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지정 폐기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정 폐기물이라고 지정을 하려면 알칼리성 pH가 얼마 이상인 거 12.5 이상이어야 돼요. 폐산 얼마 이하? 2.0 이하인 거. 폐알칼리는 얼마 이상인 거? 12.5 이상인 것만 지정 폐기물로 지정을 한다. 되셨죠? 세 번째로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광재, 이거는 항목들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재라든지 그 다음에 분진이라든지 대교형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방지시설 우리 배웠잖아요. 분진 같은 거 방지시설에서 여러가지 집진시설에도 포집이 되는데 그때 포집된 거는 폐기물이라고 하지만 지정 폐기물이라고 하지만 소각시설에서 먼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소각하는 시설에서 나오는 분진 같은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로 지정을 안 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 폐주물사나 샌드플라스트 폐사 같은 경우에는 버려진 모래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쵸? 이런 거 지정 폐기물,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만약에 도자기 같은 경우에 초벌구이하고 재벌구이 하는데 초벌구이하고 유약 바르고 재벌구이를 하거든요. 근데 유약을 안 발랐다 그러면 지정 폐기물 아닌데 유약을 바른다 그러면 지정 폐기물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보시고 마번에 보시면 소각제, 그 다음에 밥원에 보시면 안정화 또는 고형화 또는 고화 처리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형화, 고화가 뭐냐면 고형 뭐예요? 덩어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폐기물 같은 것들을 보통 수분기 있는 것들이나 유해성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만약에 폐기물인데 얘네가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온이류 같은 거예요. 그럼 온이류 같은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많으니까 이 상태로 땅에다 묻어버리면 여기서 침출수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가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이다라고 하면 얘네를 이 상태로 묻어버리면 이 폐기물은 땅에다 묻는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땅에다 매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립을 하면 매립하는 과정에서 10년, 20년, 30년 길게는 더 장기적으로 얘네들이 아주 땅속에서 서서히 분해되고 안정화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정화되는 동안에 유기물 같은 것들이 분해되면서 물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수분 같은 것들이 유해 성분을 같이 끌고 내려오면서 토양이나 주변의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유해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물기가 있는 상태로 매립을 해버리면은 침출수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니까 유해 성분이 있거나 아니면 유해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형화라는 걸 시키는데 여기다가 일부러 석회가루 같은 걸 넣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시멘트 가루라고 생각을 하면 시멘트 가루나 석회가루 같은 것들을 넣으면 얘네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딱딱하게 굳어버리잖아요. 그 상태로 바깥으로 용출되는 걸 방지를 하고 묻어버리는 거거든요. 매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형화, 고화라는 것은 얘네들이 보통 석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가를 해서 폐기물 자체의 용출 특성을 바깥으로 나오는 용출 특성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형화, 고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형화, 고화 처리물인데 무조건 고형화, 고화 처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 또는 고화 처리물을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로 봐서 지정 폐기물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고형화, 고화 처리물이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거든요. 고형화, 고화를 하잖아요. 단점이 있어요. 폐기물 양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매립해야 되는 양이 더 많아지고 매립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매립해야 되는 양이 왜냐하면 시멘트 가루를 넣었으니까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매립지를 오랫동안 못 써요. 금방 매립지가 다 꽉꽉 차고 매립지는 이제 사용연한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화 고화될 때는 보통 안정화 고형화 고화시키는 폐기물 같은 경우는 다 유해 성분이 있는 것들만 고형화 고화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 폐촉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정 폐기물에 들어가고요. 뒷장에 넘기시면은 폐흡착제나 흡수제 옆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참고하시고 폐흡착제, 폐흡수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정 폐기물에 들어가요. 흡착제는 뭐 우리 수처리 아니면 대기오염에서도 다 배웠다시피 이제 활성탄이나 이런 것들도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글라스 올 같은 흡수제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정 폐기물에 들어가고요. 4번 040000이라고 분류번호가 되어 있는 폐유기용제 있죠? 폐유기용제 중에서도 가번에 있는 할로겐족 물질은 환경불용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은 다 폐유기용제로 보는 거고 지정 폐기물로 지정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폐유기용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5번으로 가시면 폐페인트나 폐라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나 페라카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라카 제조업,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이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이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이 발생하는 거,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기용제랑 혼합한 거. 보통 이제 페인트 같은 거 녹일 때 뭐 섞어 쓰냐면 싼 페인트 같은 경우에 요즘에 친환경 페인트도 있지만 니스 같은 거 섞어가지고 쓰잖아요. 니스 맞나? 그런 거 뭐 이렇게 페인트 신너인가? 그런 것들을 섞어서 쓰잖아요. 그 신너 같은 것들, 벤젠은 다 유기용제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랑 만약에 페인트가 남았는데 그런 것들을 섞어서 다 씻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정 폐기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6번에 보시면 폐유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거 중요 표시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폐유라고 기름 성분이 완전 조금 들어가는데 얘를 다 지정 폐기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름 성분이 몇 프로 이상? 5% 이상 함유된 것만 지정 폐기물로 가요. 되셨죠? 다시요. 폐산, 폐알칼리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온이류도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폐유도 외우셔야 되는데 기름 성분이 몇 프로 이상? 5% 이상